예, 여러분. 오늘도 정치와 법 수업을 피해갈 수 없는 정치와 법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성년자와의 계약, 아마 계약 파트의 맨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성년자와의 계약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성년자와의 계약이냐면 여러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계약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자, 미성년자의 계약을 보면 일단 시작을 해보면 자, 미성년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자,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라고 대한민국 민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법 공부하실 때 나이 얘기가 나오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항상 만 나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 얘기할 때는 특별히 이건 만이 아니고 라는 얘기가 없으면 항상 만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 19세 미만인 자가 미성년자가 되겠고요. 미안해요. 갑자기. 자,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들을 좀 보면 자, 미성년자는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당연히 제한 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뭐가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죠. 뭐는 있어요? 의사 능력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당연히 권리 능력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 권리 능력은 뭐 있으나 마나 당연히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으면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고 이 제한 능력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미성년자가 되겠죠. 미성년자가 아닌 제한 능력자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왜 이렇게 제한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런 거를 이렇게 중요시 여겼느냐? 바로 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온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법률 행위가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도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성년자 즉 의사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다? 완전하지 못하다. 자,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후회하는 추인이 필요하다. 자,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해요. 자,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진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 없으면 이것은 완전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가 가능해요. 취소는 이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이 동의 추인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 필요 없이 미성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데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어. 그럼 나한테 완전 유리한 거잖아요. 요런 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들의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능력자들의 법적인 능력을 제한해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손해 볼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미성년자라고 치면 아직 미성년자들이 사회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전혀 없이 이익만 있는 계약이라면 노 프로블럼이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굳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계약은. 자,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여기, 자, 단순히 권리, 만을, 글씨 쓸 자리가 없네요. 좀 더 크게 쓸게요.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 권리만을 얻거나, 그러니까 의무 없어. 권리만 있어. 즉 나한테 좋은 것만 있어. 자, 이렇게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자, 어디 갔어? 계약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다시 치우고. 계약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권리만을 얻거나 아니면 의무만 없어지는 케이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건 의무만을 어른 있네요. 여기도 권리만만 써야 되겠네요. 자,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권리만 있거나 또는 권리와 의무가 있었는데 의무만 없어져. 카메라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의무만 없어져.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의무만 없어져. 그러면 그런 거는 나에게 유리한 거니까, 그건 미성년자에게,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거니까 그런 거는 혼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성년의제라는 걸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성년의제, 성인으로 쳐준다 이런 거죠. 네가 성인이 아니지만 성인인 거로 쳐줄게 이런 게 있었죠. 그거를 우리는 성년의제라고 부릅니다. 성년의제. 이건 민법상에서만 성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전전 시간인가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인으로 쳐준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할 수는 없다. 그런 거 할 수 없다. 민법상 계약할 때만 성인으로 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18세 미성년자가, 만 18세 미성년자가, 왜 만 18세예요? 만 16세 미성년자가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 경우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결혼도 두 종류가 있어요. 결혼이 두 종류가 있는데, 법률혼이 있고 사실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렸다? 끝?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률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안 올렸어? 상관없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고 안 했고는 상관없어요. 뒤에 가서 할 얘기이긴 한데, 우리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오래된 얘기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가수랑,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하이틴 스타랑 둘이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둘이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아무튼 엄청 유명한 남자 가수랑 엄청 이제 막 한참 뜨는 하이틴 스타 여자 배우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만에 헤어졌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되게 금방 헤어졌어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그거만 헤어졌어요. 그거만 헤어졌어요. 남자 가수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여자 배우는 결혼했어요. 근데 법률적으로 그래서 결혼식이 막 연애가 중계? 한밤의 TV 연애? 요즘에도 그런 프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TV 안 본 지 오래돼서. 아무튼 그런 데 나오고, 아무튼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다 결혼식 올린 걸 다 아는데, 법률적으로 둘 다 미혼이에요. 결혼 사실이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또 되게, 중국 사람하고 다시 재혼했는데, 중국의 재벌인가, 중국의 유명한 무슨 배우인가, 누구랑 또 재혼했어요. 남자 가수는 혼자 삽니다. 근데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둘 다 결혼한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으로 결혼을 한 거고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결혼한 게 돼야, 당연히 법률상으로 결혼한 게 돼야 성년으로 성인으로 쳐줘서 뭐를 갖는다? 행위 능력을 갖는다. 행위 능력이 있으면 뭐죠? 온전한 민법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 자, 이거 말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계속 앞에다 전에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살면서 거의 모든 행위는 다 계약 관계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동은 다 계약 관계입니다. 자,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계약이죠. 어디 가서 물건을 사요. 계약입니다. 특히 요거. 어디 가서 여러분 슈퍼 가서 물건 사잖아요. 그거 다 원래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슈퍼에서 라면 하나 살 때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일상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뭘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첫 번째,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 뭐겠어요? 요거 용돈. 용돈의 처분 행위. 용돈의 처분 행위. 이런 것들은 즉 뭐예요? 슈퍼 가서 물건 사는 정도의 행위.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꼭 미성년자뿐만이 아니고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수준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일상적인 수준의 그 재산의 처분 정도는 이런 용돈 처분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아까 위에서 본 요거 자,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대표적인 케이스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야, 너 나한테 원래 그거 줘야 되는데 안 받을게. 이런 거죠. 그럼 땡큐잖아요. 그런 땡큐인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즉, 법정 대리인이 너 장사해도 돼. 너 어떤 직업을 가져도 돼. 이건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예요. 법정 대리인에 허락된.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려면 모든 것들이 계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약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자, 아니 장사를 허락했으면 됐잖아요. 아니죠. 장사를 하는 즉 영업을 하는 것만 허락한 거지. 이 영업을 하면서 무언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허락한 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영업을 허락했다는 것은 계약을 허락한 것과 같다. 이 계약이 뭐예요? 영업에 관한 행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허락이 되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요거 좀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데, 자, 임금의 청구. 근데 요거는 이제 민법이 아니라요. 근로기준법상으로 허가되는 건데요. 자,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 여러분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여기 사장 나쁜 놈이 알바비를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한테 야, 돈 내놔 라고 여러분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자, 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것도 법률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 법률 행위니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받을 거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나의 권리를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물론 요거와 동의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의 권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바비를 뜯겼을 때 그 알바비를 내놔라고 청구를 하실 때 굳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달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안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 그지깡깨 같은 나의 제자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대학 졸업하고 대학 다니면 대학생인데도 알바하다가 돈 못 받으면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달라 그러면 되지. 안 준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용 저기 찔러버리면 돼요. 그 뭐지?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고용 아무튼 그 노동 감독하는 데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아씨 그 이름 그거 기관이 생각 안 나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 생길까봐. 그 뭐라 부르지? 임금체불. 임금체불 어디다 신고하는 거냐면 임금체불 어딨어? 왜 안 보여? 예, 여기 있어요.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에 지방고용노동청. 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민원을 넣으면 돼요. 이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거 굳이 안 가도 돼요. 이거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신청서 써가지고 그냥 여기 접수시키면 돼요. 그러면서 전화 옵니다. 여러분들 전화 올 거예요. 여기 저 노동청인데요. 뭐 이거 진정 민원 넣으셨죠? 뭐 이것저것 거기서 일했다는 거랑 뭐 이런 거 증거 서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갖고 뭐 며칠 날 오세요. 몇 시에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면 돼요. 근데 그때 가면 보통 어떻게 있냐면 그때 가면 여러분하고 거기 사장하고 와 있어요. 사장도 와 있어요. 그러면 이 노동감독관이 가운데 딱 앉아 노동감독관이 이렇게 있고 앞에 이렇게 둘이 카메라 어디야? 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노동감독관을 보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앉아요. 그리고 이 노동감독관이 자, 저 사장님 임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럼 걔가 제가 무슨 사정이 뭐 이럴 거잖아요. 그다음에 진정인 돈 못 받으셨죠? 얼마예요? 얼마 맞아요? 뭐 이거 다 확인합니다. 서류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주세요? 다 합니다. 안 주잖아요? 할 수 없어요. 안 주면 소송 가야 되는데 소송 가면 또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요거 사장들이 정말 악덕 사장들 아니면 엔간하면 그쯤에서 쫄아요. 그쯤에서 쫄아가지고 다 입금시켜 줍니다. 엔간하면 그쯤에서 다 쫄아요. 근데 정말 좀 진짜 악독한 놈들은 안 줘요. 왜냐면 알거든요. 그 악독한 놈들은 안 줘 본 적이 많아서 안 줘도 이게 노동청에서 딱히 뭐 이렇게 크게 힘을 못 쓴다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뭘로 해야 되느냐?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그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청구의 소를 그러니까 민사 재판을 걸면 됩니다.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민사 재판 걸면 더럽게 오래 걸리고 힘든데 아무튼 그런 방식이 있다. 알바하다 알바비 뜯기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이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다시 좀 쓰고 갈게요. 자, 뭐죠? 여기 뭐였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여기는 용돈 정도의 처분 행위는 가능하다. 예, 여기까지.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죠. 한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왜?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을 왜 보호할 필요가 왜 있어?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완전치를 못해요. 계약이 완전치를 못해.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해요. 취소 가능. 그렇기 때문에 자 미성년자 갑 예를 들어 휴대폰 판매상
을이 있는데, 자, 갑과 을 사이에 갤럭시 S20 노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휴대폰 갤럭시 20 노트 20? 아무튼 그게 휴대폰이 요 폰이에요. 요 폰이 얘한테 갔겠죠. 그래서 얘가 이걸 다 뜯어가지고 룰루랄라 하다가 갑자기 취소가 가능하니까 갑자기 다시 얘한테 갖다 주면서 취소할래요? 이러면 취소가 돼버려요. 그럼 휴대폰 판 이 사람은 환장하는 거지. 이러면 환장하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그러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요? 이 사람에게 피해가 가죠.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미성년자와 거래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장치들이 뭐가 있느냐? 자, 우선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확답을 달라. 무슨 얘기냐면,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왜냐면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으면 돼요? 계약이, 자,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이 계약이 아직 완전치 못해.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뭐가? 동의, 추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동의하실 건지, 이 계약을 인정하실 건지 안 할 건지 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근데 법정 대리인이 예, 인정? 그러면 바로 되는데, 이 양반이 말을 안 하고 질질 끌어. 근데 이제 내가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예 말이 없어.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거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 내에 이렇다 저렇다, 나는 이거를 인정한다 안 한다, 동의한다 안 동의한다, 말이 없으면 그냥 동의한 거로 칩니다. 그거를 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뒤에 인정했다 이런 뜻이죠. 추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인된 거기 때문에 그 거래는, 그 계약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으로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습지 계약 같은 거 하면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이렇게 학습지 월간 이렇게 하는 학습지 회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막 선전을 막 하죠. 그러니 갑자기 원래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삘 받을 때가 있어요. 나 이거 사가지고 공부하면 막 진짜 공부 막 열심히 할 것 같아. 삘 받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을, 저는 비평준화, 우리 때는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가 아예 없던 시절인데, 아무튼 좀 유명하고 되게 그런 고등학교를 시험을 보려고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는데 또 기가 막혀요. 딱 원서 쓰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거 학습지 판매하는 사람이 딱 우연히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접근한 게 아니라 지네도 알겠지. 그때쯤 딱 중학교 오고 앞에서 이거 판매를 하면 그때쯤 이제 막 애들 지금 어디 좋은 고등학교 쓰고 막 이래서 쫄리는 애들이 당연히 막 딱 그럴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딱 나 이거 얘가 공부하면 막 이제 할 것 같아. 그래서 딱 해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한두 푼짜리야? 그냥 문제지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그 몇 달치 이렇게 달달이 오고 달달이 돈 내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딱 서류가 같이 그런 걸 하니까 서류가 같이 오더라고요. 서류가 같이.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뭐 동의를 뭐 이걸 철회하실 거면 이거를 동의하지 않을 거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언제까지 우편으로 발송해달라 자기네에게 뭐 이런 게 같이 딱 오더라고요. 그 기간이 딱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 안에 대답이 없으면 예, 추인의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당연히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제 등기로 보냅니다. 그런 건 등기로 보내요. 뭐 그런 거고요. 아유, 금방 끝내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40번 하겠네요. 자, 그 다음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철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회권. 철회권을 없던 거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없던 거로 한다. 없던 거로 한다.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계약 체결할 때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어. 요즘 잘 모르잖아요.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어. 성인인 줄 알았어. 아, 그렇다고 속인 건 아니에요. 속인 건 아닌데 내가 뭐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판매하는데 그냥 내가 몰랐어.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난 얘가 성인인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 뭘 할 수 있냐면 나는 추인을 해주면 좋겠는데 추인을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추인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동의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없던 걸로 할래 이래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나 이 계약 없던 걸로 할래. 처음부터 계약 없던 걸로 할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위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얘는 확답을 추인해달라고 또는 동의해달라고 확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없던 거. 이 거래 처음부터 없던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이에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양쪽의 동의가 필요해요.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못해요. 또는 갑 혼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못해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자, 을이 갑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미성년자야. 근데 이 갑이 미성년자인 걸 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미성년자야.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필요해? 법정 대리인의 또 대리인의 동의, 추인이 필요해. 근데 나 이거 기다리고 자시고 하고 하는 일 해서 골치 아프니 그냥 처음부터 없던 거로 할래. 그게 철회인데 없던 걸 할래. 그냥 난 몰랐으니까 네가 미성년자니까 이런 거야. 네가 미성년자인 줄 내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이 계약을 안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 네가 미성년자인 걸 내가 처음 알았으면 너랑 거래를 안 했어. 내가 처음부터. 근데 내가 그걸 몰랐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로 할 수 있다. 그걸 철회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확답을 받고 하고 근데 철회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 못 해요. 그러니까 철회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죠. 철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추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만 철회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추인이 돼버리면 내가 철회 의사를 하기 전에 먼저 추인이 돼버리면 그땐 철회를 못 한다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나요? 혹시 이게 말이 좀 그래서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저한테 꼭 다시 물어보세요. 꼭. 구글 미팅을 켜놓고 대기는 타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가지고 도대체 수업을 똑바로 잘 듣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자,
세 번째, 취소권의 배제. 취소권의 배제. 자, 다시. 자, 미성년자 갑, 거래 상대방, 을이 있죠. 자, 갑과 을이 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성년자 이 시끼는 뭐가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 계약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이 취소권을 악용하는 나쁜 놈의 새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소권을 악용하는 놈들한테는 취소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취소권을 악용하는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언제든지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거래 상대방 을은 일방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방적인 손해, 이 악용하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놈들이 취소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언제 어느 케이스냐? 다 취소를 못하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 건데. 자, 미성년자가 본인이 마치 미성년자가 아닌 척 하는 거죠. 뭘로? 뻥쳐서 속임수로 본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척, 일부러 아닌 척 하는 거죠. 속임수로 본인이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 능력자라고 썼지만 사실은 뭐예요? 미성년자가 아닌 거로, 성인인 거로 믿게 하는 경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대부분 뭐 신분증 위조 이런 걸 하겠죠.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이미 얻은 것처럼 믿게 하는 경우. 그럼 이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법정 대리인의 무슨 뭐 동의서 이런 거를 써놨겠죠. 또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참 별별 케이스가 다 있네요. 어떤 놈이 제가 자꾸 휴대폰 얘기하는데 이 휴대폰이 참 그래요. 휴대폰 하는데 부모님 전화라고 하면서 딴 자기 친구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 친구놈한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중고나란 거에서 하는 건 했었는데 어쨌든 휴대폰을 샀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부모님 그 주민번호랑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마치 부모님이 전화로 허락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아니면 미리 뭐 법정 대리인의 그 동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자기가 집에 가서 도장 다 찍고 뭐 이래 가지고 가짜로 제출하는 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아무튼 등등 뭘로? 속임수로 자신이 행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즉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척하거나 아니면 마치 법정 대리인의 부모님의 동의를 이미 받은 것처럼 속여서, 핵심은 뭐예요? 속였다는 거죠.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누가? 속인 놈이. 이 속인 놈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거는 무조건 유효하다. 됐죠? 근데 반대로 을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이거 사기당한 거예요. 그죠? 을 입장에서는 갑이 나한테 사기친 거예요. 을 입장에서는.
따라서 을 입장에서는 나는 사기당한 거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기당한 피해자라니까. 그러니까 난 취소할 수 있죠. 저놈은 사기꾼이니까 나한테 사기친 놈이니까 취소를 못 시키고, 나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니까 난 취소할 수 있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미 40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파트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면 저에게 꼭 문의를 해주세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